불러볼게요. 상용 로그입니다. 이미 선생님한테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뭐 메모도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는 로그인데 왜 상용 로그라고 할까? 상용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한다.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로그라고 해서 상용 로그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도대체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배울 때요. 이렇게 했거든. 예를 들어서 x제곱은 3이에요. 이렇게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했었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수원 첫 단원에 n제곱근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은 이 제곱근 앞에 조그맣게 2라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제곱근이라는 게 사실 루트라는 게 엄청나게 자주 쓰이니까 매번 2라는 숫자를 앞에 쓰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생략해서 루트, 그거는 우리가 제곱근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용 로그도 밑을 10으로 하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 자주 쓰는 로그라서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이때 매번 로그를 쓸 때 10을 계속 적는 게 귀찮으니까 어, 손실이 나죠, 그죠? 그래서 생략해서 쓴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서 이거 오타 난 거 아닌가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없으면 상용 로그다 이렇게 아셔야 돼, 알았지? 위치 10이다. 그래서 표현은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로그 10, 로그 10, 로그 n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상용 로그냐? 일단 로그의 쓰임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로그를 왜 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영아? 로그를 왜 배우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해본 적이 있어? 그냥, 그냥 차례대로 나오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뭐 친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봐. 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 은행에 자기 통장 뭐 보통 가지고 있던데, 아니면 엄마 통장 씁니까?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절 때 용돈 받은 거 어떻게 해요? 민서? 엄마한테 주니? 그러면 너 개인 금고가 있어? 금고를 가진 분이네. 그 금고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일본은 금고를 많이 쓰는 거 알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요즘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일본은 금고를 많이 쓴대. 은행에다가 넣으면 좋잖아. 왜? 이자를 붙여주니까, 그치? 그런데 일본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거 자체가 손해야.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 뭐냐? 내가 네 돈을 맡아줄 테니까 돈 내. 이런 개념이거든. 은행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보관하고 싶어요. 이자는 바라지도 않아. 보관하고 싶어. 그럼 은행에다 넣으면 보관비를 내야 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넣겠니? 그럼 100만 원 넣으면 나는 찾을 때 한 95만 원밖에 못 찾는 거야. 양아치들이지, 그지? 그래서 금고들이 이렇게 발달했대요. 일본은 그렇더래. 금리가 낮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긴 해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얘기 왜 나왔지? 개인 금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럼 어떻게? 통장 있어? 아까 물어봤을 때 왜 통장 없다고 그랬어? 난 또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네. 금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요? 어쨌든 뭐 자기 통장에 한 500만 원씩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눈치네. 좋아. 나보다 많네. 그러면 500만 원을 숫자로 쓰면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돼? 6개 붙여야 되지. 6개. 100만 원 단위가 동그라미가 6개거든. 500만 원 정도는 있잖아, 그치? 6개. 이렇게 동그라미가, 액수가 커지면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통장도 그런데 은행은 어떻게? 은행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은행이었으면 좋겠다, 그지? 마음껏 뺐어도 막 남을 것 같은데 은행은 동그라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 그거를 일일이 쓴다고 생각해봐. 엄청 피곤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잘 봐. 이거 계산부터 해볼게요. 아, 밑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왜 로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로그, 상용 로그예요. 10, 사용 얼마니? 1, 좋아요. 똘똘한데? 영원, 로그, 100, 오, 똘똘한데? 2.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1000은, 로그 1000은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 100만 원, 500만 원이 이제 동그라미 6개라고 했으니까 로그 10의 6제곱은 100만이란 말이야. 100만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적용하면 얼마? 6 이렇게 됩니다. 6. 그럼 생각해봐. 100만 원을 일일이 쓰면 1에다가 동그라미 6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겠니? 로그를 적용해서 6 하나 딱 적는 게 편하겠니? 하나 적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잖아, 사실은.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도 봐봐.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할 때 이거 너무 기계 가나? 이진법 안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1에다가 동그라미 6개 붙여놓은 걸 저장하는 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니? 6 하나 쓰는 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니? 6 하나 쓰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라는 거를 적용하면 이렇게 10의 6제곱은 7자리 숫자거든. 7자리 숫자를 이렇게 한 자리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변환을 해주는 녀석이 로그라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상당히 간단한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로그를 쓰는 거고 그러면 왜 밑을 10으로 하는 걸 가장 많이 쓰겠니? 돈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내 통장에 500만 원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상용 로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로그 계산하는 건 있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시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곱근을 배우고 나면요. 제곱근 표라는 걸 배워. 제곱근 표는 뭐지? 어떤 숫자에 대해서 루트를 씌운 값들을 미리 계산해 놓은 표지. 맞습니까? 그것처럼 상용 로그도 미리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상용 로그 표라고 합니다. 그럼 체크만 하자. 얘는 1부터 9.99까지만 되어 있어요. 띠용. 우리가 제곱근표 할 때도 한 자리 99까지 있었나? 뭐 네 자리, 다섯 자리에 대한 제곱근표가 다 있는 건 아니었거든. 일부분만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었어? 10의 거듭 제곱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루트를 벗겨내고 이렇게 했었지, 그지? 변형을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용 로그 표도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99까지인데 요거 체크 한번 하자. 상용 로그 1 종용 얼마지? 0. 그 다음에 상용 로그 9.99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연수가 10이거든요. 이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용 로그 표로 미리 계산해 놓은 녀석은 1부터 9.99까지 계산해 놓은 거니까 상용 로그 값이 0 이상의 1보다 작은 값들로만 나와. 괜찮지? 그래서 상용 로그 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책 뒤에 펼쳐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상용 로그를 적용한 숫자들의 값이 지금 예를 들면 0.758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도 귀찮은 거야. 앞에 0을 매번 쓰기가 싫어서. 왜냐하면 0 이상의 1보다 작은 값들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전부 0. 얼마 얼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생략해서 0.758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읽을 때는 0.758이라고 읽어주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값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냐? 왼쪽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읽고요. 가로축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를 읽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73의 상용 로그 값을 읽은 거야. 괜찮니? 그래서 세로축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읽어주고 가로축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읽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상용 로그 5.73의 값은 0.75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용 로그 표다. 뭐 있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그렇다면 로그 57.3이라는 거는 와 57.3이라는 건 아까 9.99까지밖에 없었다 그랬으니까 얘를 두 자리 자연수라고 두 자리 숫자라고 할게요. 여기 10의 자리, 1의 자리라서 두 자리 숫자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거든. 그래서 한 자리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랑 유사하죠. 그죠? 네, 모양 변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자리 숫자는 소수점 하나를 앞으로 당기면 되니까 5.73을 연관시키면 되죠. 그래서 5.73 곱하기 10을 하면 소수점 하나가 뒤로 갈 거니까 57.3이 돼. 그래서 57.3을 10 곱하기 5.73으로 나타내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진수의 곱은 뭐다?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로그 10 더하기 로그 5.7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10은 1이니까 여기서는 그 과정을 생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0.57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부터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는 또 표에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한 자리 숫자에 맞춰가지고 5.73에 맞추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5.73에서 소수점 하나 앞으로 밀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10으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10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야.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또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떨어지고 10의 10은 1이니까 생략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5.7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상용 로그 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 자, 두 번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요거도 이제 계속해서 제곱근을 연관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는 값은 대략 얼마쯤이라고 알고 있어? 여원아 대략 얼마니? 1.5? 루트 2는? 1.4. 루트 3은? 한 1.7 얼마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도 몰라요. 뭐 이렇게 무리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수를 담당하는 부분 얼마라고 하죠? 정수 부분 1이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소수 부분은 0.7xx 이렇게 안 나타내잖아. 어떻게 나타내지? 온전한 원래 숫자에서 뭘 제외하면? 정수 부분을 제외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 값도 결국은 이런 구조로 나타날 거야 해서 왼쪽에 써져 있는 거를 선생님이 표현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다 적어놔봐. 상용 로그 어떤 n을 적용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위의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정수를 담당하는 부분, 정수 부분. 뒤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소수를 담당하는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소수 부분, 별표 하나 때려 놓을게요. 소수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정의할 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소수 부분이라고 하려면 이 녀석은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0 이상의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양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 100 같은 경우는 2로 딱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소수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까지는 가지 못해. 아, 그러니까 위에서 상용 로그 표에 들어있던 애들처럼 0. 얼마 얼마를 담당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이렇게 소수 부분이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이거를 우리는 양수로 만들자라고 해서 양수화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양수화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왼쪽에 거 해석만 잠깐 하고 갈게요. 로그 n, 요게 진한 것만 봐봐. 로그 n은 n 더하기 로그 a로 이제 쪼개지는데 앞에 있는 n은 정수 부분이고 뒤에 로그 a는 소수 부분을 담당하는데 표현이 똑같죠? 로그 a가 0 이상의 1 미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로그 n에서 n을 찾는 과정들이 많거든. 그러면 우변도 로그로 바꿔줘야 진수 대 진수가 같다라고 비교해서 n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로그 표현을 해놓은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은 0 이상의 1 미만인 숫자야.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해.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관련된 문제 조금 이따 해볼게. 넘어가 볼게요. 설명은 뭐 됐고요. 그럼 밑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로그, 상용 로그예요. 375. 이거 아까 하던 거지, 그지? 375는 세 자리 숫자인데 상용 로그 표에는 세 자리가 없어. 그게 한 자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자리짜리로 바꾸려면 3.75에 소수점을 뒤로 2개 밀어야 되니까 곱하기 100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10의 제곱을 곱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고 로그 3.75 더하기 요건 2겠지, 그지?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 더하기 로그 3.75는요. 상용 로그표를 찾아보면 0.5740이래. 이건 선생님도 몰라. 그냥 찾아봐야 알아. 그지? 책에서는 이게 그렇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준 거고. 그래서 소수 부분이 양수니까 그제서야 앞에 있는 2가 정수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 로그 0.0375는 이번에는 3.75에서 소수점을 하나, 두 번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 앞으로 밀어야 되니까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되지. 그치?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래서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한 거고 로그의 합으로 쪼갰을 때 로그 3.7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끝에처럼 마이너스 2 더하기 0.5740 이렇게 표현이 돼요. 소수 부분이 0.5740 양수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번 봐봐. 자, 로그 0.00732는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처럼 하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로그 0.00732는 한 자리 숫자 7.32에서 이렇게 세 칸을 앞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야. 동그라미 3개짜리는 1000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 제곱만큼을 곱해야 앞으로 3칸을 옮겨가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이 녀석은 로그 7.3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 7.32는 0과 1 사이의 어떤 양수의 값일 거니까 소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양수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이 정수 부분이야.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좋은데 얘를 계산한 결과만 띡 던져놨어.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래요. 마이너스 2.1355.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정수 부분이 앞에 있는 요거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생각을 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랑 마이너스 0.1355라는 소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지? 이 계산은 틀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1355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뭐가 잘못됐어? 소수 부분이 음수인 게 잘못된 거야. 그치? 소수 부분은 아까 양수화를 계속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0 이상의 1 미만의 숫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잠깐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뭐냐? 1을 먼저 빼준다야. 1을 먼저 빼준다.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잘 봐.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가 음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더 빼줘 버릴래. 1을 먼저 빼. 그런데 숫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다시 해서 그대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마이너스 0.1355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1을 미리 빼서 암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겠다.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요거를. 그리고 뒤에 두 개, 요거를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뒤에 거는요. 양수가 되겠지. 1에서 0.1355를 뺄 거니까. 그럼 빼면 얼마죠? 0.8645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때? 소수 부분을 담당하는 게 양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가 소수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양수화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이 사실상 상용 로그 단원에서 좀 어렵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 선생님은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요거 집에 가서 꼭 복습 여러 번 하세요. 읽어보고 뒤에 거 예시 보고 다시 올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래요. 우리 방금까지 어떤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쪼개서 계속 보고 왔는데 정수 부분만 보래.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봐. 1번. 정수 부분이 n 자리인 일단 밑줄만 쳐놓을게. 몇 자리인지 예를 들어 1325는 4자리잖아. 그지? 이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n 자릿수면 그 상용 로그를 구했을 때 정수 부분은 그 자릿수보다 하나가 적다래. 예를 들어서 5자리 숫자를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적용해보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튀어나오는데 정수 부분이 4가 되더래. 10자리 숫자를 상용 로그를 씌워보면 정수 부분이 9가 되더래.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보고 올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소수점으로 가보는 거야. 아까는 4자리, 5자리, 10자리 이렇게 숫자를 키워봤으면 이번에는 숫자를 소수점으로 줄여보는 거야. 0.0000 얼마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이 앞으로 계속 밀려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역시나 정수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거래. 읽어볼게요. n번째 자리에서 즉 소수점 아래니까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잡고 세보는 거야. 소수점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대. 엄청 작은 숫자면 0.00000000 하다가 3, 2,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첫 번째로 나오는 그 3이라는 녀석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준다라는 거야. 누가?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근데 어떻게 알려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예시를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읽어보고 또 예시 볼게요. 상용 로그의 이제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에요. 소수 부분은 읽어볼게. 숫자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양수들의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소수 부분만 본대. 그들은 모두 같더래. 다시 얘기해보면 상용 로그 값을 받는데 소수 부분이 다 같잖아? 그럼 걔네들은 숫자의 나열은 똑같은 애들이야. 다른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나열은 똑같은 걸 쓰는 건데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2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상용 로그 표에서 2.75에 대한 값을 찾아보면 0.4393이라고 되어 있대. 그렇더래.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시작해보자. 그럼 첫 번째, 로그 27.5. 두 번째, 275. 세 번째, 0.275. 그 다음 0.0275. 어때?
275라는 숫자의 순서도 똑같고 숫자의 종류도 똑같지. 275라는 순서가 다 똑같단 말이야. 소수점이 어디 찍혔냐가 다른 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결과에 상용 로그를 씌운 결과에 소수 부분은 다 똑같더래. 그런 얘기야.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요. 로그 27.5는요. 두 자리니까 표에 없어. 그래서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빨리 하면 로그 10 더하기 로그 2.75니까 로그 10은 1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예요. 요 녀석이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그지? 괜찮아요? 두 번째 가볼게. 275는요. 275는 2.75에다가 소수점을 두 개를 뒤로 밀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곱하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역시 이렇게 표현될 거고 앞에 거는 2가 되겠죠. 그게 정수 부분 차지할 거고 역시 소수 부분은 로그 2.75야. 또 0.275는 이번에는 2.75에서 한 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상용으로를 씌우면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 녀석은 정수 부분을 담당하고 남아있는 게 로그 2.75야. 얘가 소수 부분 담당하는 거야. 어때? 지금 소수 부분이 다 똑같아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지. 0.0275는 2.75에서 이번에는 앞으로 두 칸을 더 밀어야 돼요. 두 칸을 더 민다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때 소수 부분이 역시나 로그 2.75야.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어떤 숫자의 나열이 똑같으면 정수 부분은 다를 수 있어. 소수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은 다 똑같더라. 알겠지? 다 똑같더라. 요거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중요한 얘기 해볼게. 정수 부분을 이제 쳐다봅시다. 소수 부분은 아까처럼 숫자의 나열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정수 부분은 몇 자리를 찾느냐에 쓰여요. 그래서 한번 볼게. 로그 1.09가 상용 로그표를 찾아보면 0.0374를 만족한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봐봐. 숫자 엄청 크지, 그지? 얼마 이거? 10만 9천. 10만 9천입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109라는 걸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밑에도 보면은 0.00109는 결국 소수점 위치만 다르지 109라는 녀석을 쓰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상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은 다 동일해. 위에 했던 거야. 그지? 그렇고 우리 정수 부분 보려고 하니까 정수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왼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적어 봅시다. 같이 적을게요. 10만 9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10만 9천은 1.09에서 찍어볼게. 1.09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밀어야 돼. 맞지? 5개의 동그라미를 붙여야 돼요. 따라서 1.09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생략까지 가능하다. 로그 1.09 더하기 로그 10의 5제곱. 로그 10의 5제곱은 5죠, 그죠? 그래서 로그 1.09는 0.0374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옮겨서 적을게요. 0.0374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예제가 별로 없으니까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두 개 더 붙일까요? 두 개 더 붙여볼게요. 그래서 1.09 곱하기 10의 7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동그라미에 두 개 더 붙었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차이는 없죠. 소수 부분은 똑같고 정수 부분은 로그 10의 7제곱이니까 7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조금만 더 키워볼까? 한 10제곱으로 가볼게요. 1.09 곱하기 10의 10제곱.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차피 1.09를 쓰니까 동일할 거고 얘는 10, 정수 부분은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숫자의 날이 똑같으면 소수 부분은 똑같아요. 아까 점검했던 거고 이제 정수 부분에 집중을 해볼 건데 요거 잘 적어봐. 요거 몇 자리 수입니까? 1번에 있던 저 녀석이야. 109 빵빵빵. 몇 자리지 이거? 6자리 수지. 이거 6자리 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수 부분만 보면 뭐야? 요거는 몇 자리겠니? 요거는 패턴을 보면 지수보다 하나 큰 거잖아, 그지? 이거 8자리야. 8자리 숫자에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됐어. 아하. 요거는 뭐 11자리겠죠, 그죠? 더 크니까 11자리에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10이야. 어떤 관계니? 자릿수가 결정되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하나가 빠지는 상태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설명해놨던 게 그거예요. n자리 숫자의 상용 로그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 n보다 하나 작은 거, n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문제 풀 때는요. 몇 자리 수인가를 보고 정수 부분을 찾는 순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수 부분을 보고 몇 자리인지 유출하는 게 많이 나와. 그러면 자 이제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씁시다. 여러분도 써놔.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어떤 값을 상용 로그를 적용해요. 그랬을 때 정수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정수 부분이 만약에 n이야. 그렇다면 상용 로그를 씌운 대상 그 숫자는 몇 자리라고 하면 돼요? 얘보다 하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되죠. 우리 순서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숫자는 하나 더 큰 자리 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 부분이 나오면 그거보다 하나가 더 커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뭐 2자리, 3자리, 4자리, 10자리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날 때이고 자, 뒷장으로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소수점으로 한번 곤두박질 쳐봅시다.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0.00109 요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로그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0.00109는요. 1.09를 기준으로 앞으로 3칸을 밀어야 돼. 이거는 1000으로 나누는 거 또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요? 는 로그 1.09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0.0374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3 써도 되는데 굳이 한번 이렇게 정수 부분이다를 좀 강조하려고 괄호까지 쳐봤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로그 하나만 가볼까? 0.109 한번 가볼게요. 0.109. 109라는 나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한번 더 쓰고 가자. 로그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숫자 하나 소점 하나 밀어야 되니까 따라서 0.0374 더하기 마이너스 1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구나. 소점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볼까요? 로그 0.1234 109 이거 해볼게요. 얘는 1.09에서 1에서부터 5개를 밀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로그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요거는 0.0374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짠. 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의 역할이 결국은 소수점을 밀어내는 역할인 거야. 맞지? 자리수를 결정하면서 소수점은 어디로 밀 거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패턴을 보면 잘 봐. 아까랑 비슷해요.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우리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녀석이었어요. 0.00109 이런 녀석이었는데, 소수점 아래쪽으로 쭉 훑어봤을 때, 쭉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몇 번째 자리지? 세 번째 자리야. 와, 그런데 그때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거든. 0.109 볼게요. 0.109는 소수점 아래 여기가 몇 번째 자리지? 첫 번째 자리야.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용 로그 값을 보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뭔가 느낌 있죠?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얘는 이 녀석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했어요.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봤더니 마이너스 5야. 어때? 어? 느낌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만 떼버리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인지를 얘가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인데,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몇 번째겠니? 이걸 찾는 거는 주어진 숫자의 상용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정수 부분은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갈수록 음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음수를 뭘로 바꾸면 돼? 양수로만 바꿔주면 그 위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좀 양수로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마이너스 n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가자. 마이너스 n보다는 그냥 양수로 바꾸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절대값 씌운다. 요걸로 정리를 해놓읍시다. 절대값을 씌우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인지 위치가 되더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릿수 계산하는 거는 뒤에 예제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계산 같이 하고요. 자, 45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 소수 부분 조건에 따른 상용 로그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용 로그는 정수로 딱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수 더하기 소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특히 이제 6번에 대한 유형은 소수 부분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것도 결론은 이제 있고 밑에 설명도 적어져 있는데 한 번만 적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값의 상용 로그, B라는 값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라고 했어요.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이렇게 해보자. 로그 A를 정수 부분과 n부터 쓸게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소수 부분은 0 이상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그런데 1번의 조건에 따라 B의 상용 로그도 소수 부분은 로그 A랑 같더래. 그러면 정수 부분은 같은지 모르니까 여기는 n을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m이라는 걸 쓰고 소수 부분은 동일하게 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정수인 애들이야. 그리고 소수 부분은 같대. 그럼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산해보고 싶어. 그러면 같은 애들을 사실은 날려보고 싶잖아. 그지? 이런 흐름으로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버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로그 A 빼기 로그 B는 알파는 소수 부분이 같아서 없어지고 N 빼기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좌변을 좀 더 계산한다라고 하면 밑이 같은 로그의 차니까 이거는 성질에 따라 진수의 나눗셈까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요게 n 빼기 m인데 사실은 nm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위에서 nm은 정수를 담당하는 녀석들이었어요. 그지?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지 뭐. 이렇게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가 정수라는 거는 결국 뭐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이거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 이렇게 답만 달랑달랑 외우고 다니지 마시고 왜 빼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 주시면 이거 안 까먹게 돼요.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는 적어서 이제 도출할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로그 A,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랬을 때 뭐 이런 결론이 나온대요.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볼게.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로그 A가 똑같은 거야. N 더하기 알파. 자, 이때 알파는 0 이상의 1 미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하려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B는 정수 부분을 M이라고 하면 M 더하기. 이번에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녀석을 써야겠죠? 베타 정도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베타도 0 이상의 1 미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소수 부분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거 없애보려고 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뭐가 있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게 돼 있어. 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소수 부분의 합이 누구냐면 얘네 둘이잖아, 그치? 얘네들을 합하면 1이래. 그럼 뭘 해보면 돼? 합해보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합한다. 이렇게 되겠어. 얘네 둘 양쪽을 합한다. 합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 좌변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요거 이제 정리하기 전에 위로 잠깐 올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각각의 소수 부분을 더한 건데 더해서 1이래.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을 텐데 알파가 1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알파가 0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알파가 0이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베타는 얼마지? 1이지. 그럼 돼? 안 되지. 그럼 반대로 베타가 0이면 알파는 1이어야 되잖아. 1 되니?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알파든 베타든 0은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알파도 0은 될 수 없고 베타도 0은 될 수 없어요.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나머지 애가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소수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 얘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처럼 정리를 하자면 로그 성질에 따라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우변은 n 더하기 m 그리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야. NM은 정수 부분에 있는 녀석들 정수였고요. 1도 정수니까 얘네들 전부 더한 것도 정수다. 또 정수다. 그래서 AB 곱한 것의 상용 로그 결과가 정수라는 얘기는 AB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또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이 정도 뼈대를 잡아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거. 이 정도입니다. 상용 로그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을 쌤이랑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기 5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자리 수인가? 원래 49페이지에 이제 몇 자리 수고 뭐 처음으로 어디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요거를 하고 오자. 하고 옵시다.
요거 하고 올게요. 하고 뒤에 거 할게. 49페이지로 가보자. 자, 필수제 17번.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이 정도로. 인데 다음 수는 몇 자리 정수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릿수를 체크를 해보래. 그럼 뭘 해야 돼? 무조건 상용 로그 씌워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상용 로그 적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3의 20제곱. 이제 크게 쓸 게 많진 않아요. 그대로 가봅니다. 상용 로그 3의 20제곱을 적용을 해. 그러면 지수 20은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될 거야. 위에서 로그 3은 0.4771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20을 곱하면 소수점 하나를 뒤로 하나 밀어놓고 2배 하면 되죠. 암산 되겠지? 그래서 0.9542에서 하나 밀어야 되겠네, 그지? 쏘리. 9.542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나눠서 쓰지 않더라도 정수 부분이 9고 소수 부분이 0.542라는 걸 알아. 맞지? 그러면 정수 부분이 9다라는 걸 찾았으면 이건 몇 자리 숫자라고 하면 돼요? 얘보다 하나 큰 거, 그지? 10자리 숫자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죠? 네. 해서 2번, 3번 다 동일합니다. 괜찮지? 이거 다 계산하셔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이 귀찮긴 해요. 우리가 소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상용 로그를 씌워. 그럼 요 녀석은 52에 로그 6인데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러면 52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0.3010 로그 2 더하기 0.4771 이렇게 더해요. 그래서 52를 곱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정수 부분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면은 쭉 계산한 게 40.4611에 그래서 정수 부분이 40이면 이건 몇 자리? 41자리, 41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자리 숫자인가요는 항상 상용 로그를 적용해서 정수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반면에 이제 소수점으로 가봅시다.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내보면 0.0000000 얼마 될 텐데 0.00000 가다가 언젠가는 0이 아닌 숫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 번째에서 튀어나오겠니? 이것 또한 자릿수 계산하는 문제야. 그래서 상용 로그를 씌웁니다. 맞죠? 상용 로그 씌울게요. 로그 5분의 1의 100제곱은요. 5의 마이너스 10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5분의 1의 역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0 내려오고 로그 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로고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로고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안 주겠지. 그럼 선생님 표 찾아보면 안 돼요? 상용 로그 표는 시험 볼 때는 표를 일부분을 줍니다. 계산에 필요한 표를 주니까 찾아볼 일이 없어. 그리고 주는 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지금 여기서는 로그 2가 0.3010이라고 하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로그 2를 0.3이라고 하자라고 문제에 따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야 돼. 알겠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로그 5가 없어. 없으면 로그 2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다루고 있다 보니 5라는 녀석은 2분의 10으로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 빼기 분모 차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다가 1 빼기 0.3010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까? 마이너스 100에다가 곱하기 0.6
99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9 챙겨주시고 동그라미 뒤로 2개 밀면 되니까 69.9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영아, 정수 부분 얼마? 우리 지금 5분의 1의 100제곱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의 숫자가 나오는지 자리수 찾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정수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야.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하면 돼? 그래. 고민을 했죠, 그죠? 보자마자, 선생님, 뭐, 마이너스 69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뛰어내려야 돼. 알았지? 계속 하는 거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소수 부분이 음수면 안 되거든. 얘는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69 더하기 마이너스 0.9거든요. 소수 부분이 음수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9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기로? 한 번 더 빼기로. 1을 더 빼. 그러면 마이너스 70 되겠지, 그지? 근데 갑자기 뺀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주고 마이너스 0.9를 처리를 해주고 따라서 마이너스 70 더하기 0.1 드디어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됨으로써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수 부분이 음수로 나왔을 때는 이거 그냥 절대값이면 된다고 했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70번째. 그래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엄청 작은 숫자는 얘기야. 맞지? 엄청 뭐 작다기보다 엄청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필세제 19번 볼게요. 로그 2, 로그 3의 정보들이 주어져 있고요. 계속 이런 애들은 자주 쓰는 애들이라 외워지게 될 거고요. 1번, 3의 14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가요? 이거 상용 로그 씌워야겠지, 그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릿수를 찾는 거는 상용 로그를 씌우는데 정수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의 14제곱은 14 내려오고 로그 3이니까 0.477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쌤은 귀찮으니까 밑에 결과를 가져다 쓸게요. 얼마라고 돼 있니? 6.6794라고 되어 있네요. 6.679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6이니까 몇 자리? 7자리. 뭐 금방 찾죠, 요거는. 자, 그런데 별표를 하나 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생각을 잘 하시고 역시 별표 치는 건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우리는 몇 자리 정도만 유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의 14제곱을 하면 최고 자리의 숫자 이게 몇 자리지? 7자리였나? 7자리면 얼마냐? 100만 단위인가?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최고 자리 우리가 예를 들어 1234 4자리면 최고 자리는 1000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단위가 높은 자리를 최고 자리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어떤 숫자니? 그걸 찾아오래. 야, 우리는 자릿수 찾는 것도 이렇게 상용로고 씌워서 정수 부분 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인지를 찾아보래. 좀 난감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소수 부분이 결정해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을 푸는 거는 절차를 꼭 적어 놓읍시다. 선생님이 지금 적는 거 적어 놓으세요. 어떤 숫자가 오나요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걔는 누가 담당하냐 하면 소수 부분이 담당해요. 이제 포커스를 소수 부분에 두는 거야. 그런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은 우리가 추리를 해 나갈 때 아닌 것들을 배제하면서 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대상이 아닌 것들을 배제하면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어떤 숫자들을 찾아볼 건데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왜 그런지는 한번 얘기를 여기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봐. 쭉 따라와. 위에 가이드 되는 거 한번 적고 갈게요. 로그 3의 14제곱은 6.6794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0.6794라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끊어서 나눠서 써볼게요.
소수 부분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주어진 힌트들을 쳐다볼게요. 로그 2는 0.3010이야. 그러면 얘보다는 로그 2가 작은 값이지, 그지? 조금 벌리자. 로그 2가 더 작아. 그렇다면 2 말고 그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가 3도 있잖아요, 그죠? 로그 3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아까 연속하는 자연수 조사하자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3을 조사하면 아까 로그 3도 0.477이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0.6794는 0.477보다도 커요. 어? 로그 2보다 큰 줄 알았더니 로그 밑에다 쓸게. 로그 3보다도 크구나. 맞죠? 그럼 이제 뭘 조사해야 돼? 그 다음 거. 로그 4를 조사를 해보는 거야. 괜찮지? 로그 4를 조사를 할 건데 그럼 선생님 이거로 상용 로그표를 찾아야 돼요? 아니지. 4는 2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 단서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죠. 로그 2는 0.30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2배 0.602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소수 부분을 담당하는 0.6794는 얘보다도 크네요. 맞지? 그러면 로그 4보다도 큰 녀석이야. 에이, 그러면 또 뭘 해야 돼? 또 하나를 조사해야 돼. 얘 다음 거. 얼마? 로그 연속하는 자연수 5. 아까 했었죠. 로그 5는 5가 2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 로그 10은 1 빼기 로그 2는 0.30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예요? 0.6990 이렇게 되네요. 0.6990보다는 0.6794가 작네요. 아하, 그러니까 로그 5가 이 정도에 있다면 소수 부분을 담당하는 이 녀석은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니? 그래서 로그 3의 14제곱을 이제 거꾸로 만들어 가볼게요. 천천히 다시 가볼게. 0.6794라는 녀석은 로그 4보다는 크고 로그 5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야. 왜 연속한 자연수를 조사했는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 거꾸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6.6794를 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되나요? 그러면 6.6794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은 상용 로그 3의 14제곱을 계산한 게 저 녀석이었잖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왼쪽 거 볼게요. 6 더하기 로그 4인데 아하, 여기 6이라는 것도 상용 로그로 표현해보면 10의 6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6이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 6도 마찬가지. 그러면 로그 10의 6제곱 더하기 로그 4는 미치 10으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왼쪽은요. 로그 4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거보다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작다. 여기는 뭐가 되겠니?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지금 거꾸로 로그 3의 14제곱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밑이 다 10인 상용 로그지, 그지?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4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커요. 누가? 3의 14제곱이. 얘는 5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작아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럼 다른 숫자 자릿수는 몰라도 제일 큰 자릿수는 누가 담당해? 왼쪽은 4가 담당하고 오른쪽 5가 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4하고 어떤 숫자들 쭉 나열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제일 큰 자리 숫자는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연속한 자연수를 조사를 했던 겁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찾아주는 개념 되겠다. 네. 자, 나머지 부분은 쌤이 앞서서 개념 설명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라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같이 가이드대로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쌤한테 질문으로 챙겨 오시면 되겠어요. 숙제를 잠깐 얘기해볼까? 연습 문제 스텝 2, 54, 55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55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플 시너지도 숙제를 같이 들을 테니까 오늘은 개념 원리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